필리핀 현지 영어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생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필리핀의 영어 학원들이 다시 재개오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했고요. 한국에 갔다가 복귀하는 직원들도 있고 뭐 새로 고용하는 직원도 있는데요. 특히 뭐 여기저기 학생 매니저를 고용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 매니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이제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이제 고용 글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현지 현지 학생들이 서로 하려고 했거든요. 학생 매니저를.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학생들이 자리 있는 것을 보고 뭐 서로 하겠다고 다시 연락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직원들 지인이나 이제 또는 유학원 관계자들 지인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마디로 좀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서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학생 매니저였거든요. 좀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학생 매니저가 뭐냐? 좀 많이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근로장학생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학생이기도 하지만 스텝으로 일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학교 휴학하고 휴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오죠. 뭐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휴학하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지원하는 편이고요. 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 왜냐면 너무 짧게 일하면 이제 학원 측에서도 또 다시 교육하고 또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학생 매니저가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현지 스태프들, 현지 이제 정직원들을 이제 또는 이제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 이게 좀 다양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학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려운 업무는 없습니다. 뭐 공항 픽업, 뭐 사진 촬영, 뭐 SNS 관리, 뭐 이제 사무 업무, 간단한 또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쉽습니다. 근데 정말 바빠요. 바쁘게 돌아가요. 왜냐면 수업도 이제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 매니저 입장에서 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쁜 편인데, 수업은 보통 하루 4시간 정도 학원 측에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평균 4시간 정도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학원의 이제 업무 특징상 이제 근무 시간하고 업무의 양은 약간 탄력적으로 돌아간다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공항 픽업, 그리고 이제 당직 업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의 영어 회화만 할 줄 알면 크게 큰 무리 없이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바로 이제 학생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학원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숙식, 수업, 그리고 약간의 용돈을 받는 식입니다. 딱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숙식, 수업, 그리고 용돈 정도를 받는 게 이제 바로 학생 매니저, 그리고 장학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학생들은 정말 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생 매니저가 한번 좀 지원받는 거를 이제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따져볼게요. 보통 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업 4시간, 뭐 1대1 수업, 뭐 그룹 수업 이런 것들이 있겠죠. 4시간 정도 수업을 받으면 거의 학비로 치면 60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업료가. 그리고 숙소도 제공받죠. 숙소를 제공받는데 숙소에서 뭐 따로 학원에서 뭐 전기세소세 관리비 내라고 안 하겠죠. 다 포함입니다. 보통 다 포함이고요. 그것만 따져도 보통 60만 원, 4인실 정도. 근데 학생 매니저가 보통 4인실 제공 안 해주거든요. 그래도 숙소 여유가 있던 2인실 정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최소 60만 원에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의 숙소에 그 정도 이제 가격이 되고요. 그 정도로 지원받는 거죠.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말에도 식사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3식 식사. 그리고 또 학원들마다 분위기는 다른데, 학원들마다 이제 좀 약간은 매니저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좀 프리하게 해주는 것들은 학생 매니저들이 따로 식당 가서 따로 맛있는 거 해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예, 좀 프리하게 좀 지내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좀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업, 숙소 이런 것들 제공해 주는데, 그리고 용돈도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제공해 주는 곳은 보통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달 생활하면서 뭐 가볍게 주말에 뭐 내가 계획적으로 장을 보거나 가볍게 친구들하고 이제 뭐 외식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보통 한 학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20만 원 정도 내외로 용돈을 주는 것 같아요. 뭐 더 주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항공권도 제공해 줍니다. 근데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메이저 오는 학생들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안 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는데,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6개월 이상 내가 이제 근무를 내가 학생 매니저로 공지를 지금 6개월 이상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전에 돌아가 버리면 학원에서도 좀 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보통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섰던 항공료를 이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지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드는 이제 비자가 있어요. 비자, 뭐 SSB라고 또 이제 학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한 비용도 제공해 주고요. 근데 이런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제공 안 해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웬만한 것은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수업, 숙소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제공해 준다 보면 되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학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학원들은 당연히 다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예전에는, 저는 이제 예전 세대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생 매니저들한테 열정 페이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외국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인원이 없어서 매주 또 이제 인원이 없어서 계속 당직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당직하고 공항 픽업은 이제 학생 매니저들 사이에서 순환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인원이 없어서 계속 뭐 하는 학생 매니저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 매니저만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한 번씩 제가 출장 가서 학생 매니저나 요즘 어떻게 생활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과 비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하게 용돈 주는, 예전에 용돈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용돈을 준다고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생 매니저 큰 장점은 이거예요. 뭐 장기간 연수생들은 좋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학원에서 직원들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학생 매니저거든요.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하고 스태프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해져요. 그리고 현재 학생들하고도 당연히 친해지겠죠. 같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학원에 인사해도 이제 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팀장으로 일했을 때만 해도 학원 분위기 요즘에 뭐 어떠냐 물어볼 때 학생 매니저부터 찾아서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학원 분위기 좀 어때? 어떤 소문들이 들어?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선생님이 좀 잘 가르치고 소문이 나? 이런 것들을 학생 매니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학생 매니저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고요. 학생 매니저들이 막 그 학원에 또 룰이 있어요. 생활 룰도 있고 수업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체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학생 매니저가 학생 편에 서서 그런 것들 잘 숨겨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딱 중간 다리 역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항 픽업을 하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 첫날에 이제 이런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딱 필리핀에 도착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스텝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학원들마다 국적별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국적별로 매니저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국적별 학생 매니저들도 두는데요. 그래서 다른 국가 매니저들하고도 친해져서 같이 놀러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 매니저는 업무적으로도 또 이제 수업적으로도 영어를 계속 또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이제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학생으로 있을 때보다 영어 실력은 훨씬 더 빨리 늘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좀 장점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학생 매니저라서 하루 일과가 정말 바빠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요일마다 해야 될 게 딱딱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신입생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입생들 레벨 테스트도 도와줘야 되고 학원 안내 그쪽에 또 해당되는 도시 안내도 다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막 너무 바빠서 수업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 다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스텝으로서 일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바쁘겠죠. 그리고 많이 찾아요. 학생 매니저들은 뭐 스텝들도 뭐 이것저것 시켜야 되니까 많이 찾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학생 매니저 많이 찾아 뭐 어려운 상황 있으면 학생 매니저한테 먼저 찾아가서 뭐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서로 또 학생이니까 놀러 다니기도 바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학생 매니저가 되면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 거는 하루에 공부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해서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학생 매니저들이 이제 보통 제가 갖고 학생 매니저들은 4개월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근데 나머지 한 2개월 좀 남았을 때는 영어 공부에 좀 소홀하게 돼요.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생각하기도 해서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학생 매니저들도 이제 말 그대로 학생 신분으로 오는 거잖아요. 일도 하기지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점 그 점 꼭 명심하시고